예, 반갑습니다. 꿈분석 심리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정 선생의 꿈해몽 27탄으로 가정의 파탄은 돈이 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물론 다들 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가정의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가정의 불행의 원인은 주로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고, 둘째는 주로 건강이 있고, 세 번째는 주로 보면은 자녀 문제 이런 것이 세 가지 불행이 있는데, 물론 다른 게 많습니다. 무슨 소송도 있고 하지만은 주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중에서도 가정의 갈등이 가장 그 불행의 씨앗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질병이라도 돈만 있으면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수술을 못 할 것도 미국이라든지 그렇게 선진국에 할 수가 있고, 또 아직 자녀의 진로도 어느 정도 경제가 만약에 뭐 조금 해결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직업이라도 뭐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불행의 씨앗은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경제적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경제의 갈등의 원인은 우리는 꿈분석 심리 상담사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제를 한다기보다는 흉몽을 주로 꼽아오죠. 네네. 흉몽 속에서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갈등 원인을 그 현상을 파악을 하고 또 꿈하고 연결해 보면은 그 원인이 반드시 나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남에게 돈을 빌려줘서 돈이 날아갔다. 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확장을 해서 날아갔다. 어떤 사람은 아직 그 성숙기도 안 되는데 많이 투자를 했다든지 또 안 그러면 사기를 당했다든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꿈에서는 원인도 나오지만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 중간에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현실로 대책을 세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제적 우리가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량기라는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예. 그래 뭐 계량기를 어떻게 잠글 수는 있나요? 우리는 그 계량기라는 수도 계량기를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우리는 어떤데 그 가정에도 보면 우리 집에도 보면 어떤데 물이 졸졸 셉니다. 새는데 뭐 어떤데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어떤 그 굉장히 찾아내기가 좀 힘들어요. 네. 힘들기 때문에 뭐 그걸 수리하려고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어떤 데는 뭐 수도 그 계량기 두꺼비 뭐 계량기를 갖다가 어떤 데는 잠갔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가정에 경제가 그 물이 새는 경우가 있죠. 네네. 그런 경우는 꿈을 통해서 보면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수도가 어디가 새는 줄 알면 땜박기를 하기는 안 그러면 교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꿈 분석 심리 상담소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사람의 고충, 그러니까 경제적이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를 해결만 해버리면 바로 뭐 땜질이라든지 수도를 계량기를 고치는 거 한 가지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충분하게 그 치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가정 경제적 돈이 나가는 계량기를 수리할 기술자는 누구가 있어요? 꿈분석 심리 상담사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꿈분석 심리 상담사는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하는 역할은 우선 흉몽을 가지고 흉몽, 길몽, 태몽, 잠몽, 뭐 꿈을 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네네. 꿈을 가지고 우선 흉을 제거해 주는 것이 첫째고요. 그럼 흉을 제거해 주면 뭐 경제적인 어떤 압박을 제거해 주고 오히려 더 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주로 선택 같은 게 주로 많습니다. 뭐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안 그러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냐 저 사람이 좋냐, 이것이 어떤 뭐 점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가 꿈을 꿔가왔지 않습니까? 네네. 스스로 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답을 스스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해결하기가 굉장히 좋고, 또 그다음 무슨 소송 문제 같은 게 있죠? 네네. 소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변호사를 어디서 사야 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가 아무리 내가 변호사를 좋게 사더라도 상대가 내보다 강한 변호사가 오면 안 되죠. 네네. 꿈을 통해서 이것을 상대하고 내하고 이게 비교되는 꿈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 꿈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질병 같은 것도 있죠. 네네. 질병 같은 경우도 어느 의사가 좋을지, 안 그러면 그 중병 같은 경우는 의사 잘 만나면 죽는 수가 있고, 뭐 명의를 만나면은 살 수가 있죠.
아무리 명의를 하더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꿈을 통해서 그거를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운명도 조정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꿈 분석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나이 제한이 없죠. 네네. 옛날에 그 미당 서정주 선생은 70살이 됐는데 러시아에서 공부하러 갔습니다. 남들 보면 뭐 무슨 저 나이에 공부를 하러 가느냐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100살이 산다 그러면 아직 살 날이 30년이 남았는데 공부하는 게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평균 수입이 30년인데 만약에 그때쯤 40살 같으면 이미 죽는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공부를 배워가 뭘 하냐 묻는 거 한 가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배우면은 나이 제한도 없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꿈분석 심리 상담사가 직업은 인공지능,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예, 예. 그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건가요? 꿈분석 심리 상담사는 인공지능에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맞다는 것은 인공지능의 특징은 자기가 어떤 우리가 뭐 이세돌 알파 같은 뭐 입력을 시켜놓으면 스스로 학습을 하죠. 네네. 우리는 기도로서 꿈 제작하는 게 스스로 학습하니까 그런 면은 인공지능이지만은 인공지능은 자칫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지능을 대신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퇴화할 수가 있죠. 네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전화번호 저장하기 때문에 기억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꿈 분석 심리 상담사는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어떤 감성적인 것 그리고 창조적인 일까지 하기 때문에 꿈 분석 심리 상담사가 인공지능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서도 그러나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훨씬 낫다고 봐야죠. 예, 잘 배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